회원님들 반갑습니다. CS 베스트입니다. 7월 19일 아침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좀 개걸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난 뒤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적인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도 반등이 나오고 난 뒤에 좀 주춤했었고요. 미국 시장 역시도 좀 제한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는 있는 상황들인데, 자, 국내 시장 분위기 뭐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뭐 상당히 좋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상황들인데요. 근데 시장이 좀 주춤주춤하다 보면 우리 투자자들은 그저 올라가는 것에 따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가 시장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에 또 우려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요. 올라가는 것을 왜 따라 붙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그 가격대에 산다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접근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좀 불안정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그래요. 며칠 동안 시장의 흐름들 견조하고 회복이 되고 2000포인트 올라가고 700포인트 위에 올라오다 보니까 시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구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구나 라는 긍정적인 시장의 방향을 보고 접근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꺼내지 않겠죠. 만약에 라는 생각도 없습니다. 지금 시장 괜찮으니 지금 접근하는 것은 어때? 라는 생각으로 갑니다. 하지만 시장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피로감이 지쳐 있을 것이고 차익 물량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좀 주춤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너져 버릴 수 있다라는 것, 좀 우리가 접근하는 생각부터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이런 시장 상황일 때는요, 급하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느리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접근하는,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드렸습니다. 저희 지금 회원님께 종목 드리는 것도 또 그렇습니다. 급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들고 갈 수 있는 거 위주로, 그리고 해서 가지고 있던 거 위주로 해서 또 접근을 해줘야 되는 상황들이지, 시장이 괜찮다 해가지고 막 따라붙고 VR 관련, AR 관련 해가지고 따라붙는 매매 전략들은 오히려 손해를 더 많이 볼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들을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전일 월요일이었습니다. 국내 시장 정말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줬었습니다. 특별한 흐름들이 없었던 상황들이었는데요. 지난주에 강세를 보였었던 AR, 진강현실 관련주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 변동폭이 좀 크게 움직였죠. 자, 그렇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갔습니다만은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 나는 경우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자, 이처럼 이렇게 테마주들이나 단기적인 이슈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들, 좋은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재료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요, 재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어도요, 언제 이 재료를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움직임이 나오고 난 뒤에 들어갔다가 내가 또 손절매를 하고 난 뒤면 또다시 올라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증강현실 관련해서도 우리가 쉽게 끝낼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닙니다만은 따라붙었을 때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15일 뉴욕 증시입니다. 엇갈린 경기 지표와 프랑스 테러 영향을 하락 전환했다. 오후로 소폭 반등 나면서 낙폭을 만회를 좀 해줬다라는 겁니다.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줬었던 상황들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입니까? 다음 주에 FOMC가 열립니다. 이번에 FOMC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은 물 건너갔다라는 것은 모든 투자자들 다 알 텐데요. 깜짝 금리 인상을 해버린다 그러면 시장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 남아있는 6월달까지 포함해가지고 6월달, 7월달 4번 남아있나요? 거기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12월 달이라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가기보다가는 어쨌든 올 하반기 한 번 정도는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시장 투자자들이 잘 알고 있는 대목일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라는 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에 6월달은 그냥 넘어갈, 7월달은, 죄송합니다. 7월달은 그냥 넘어갈 것이다 라는 것에 지금 포인트를 많이 두고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바로 앞에 악재가 있다라기보다가는 유럽이라는 브렉시트라는 것 때문에 금리 인상을 늦춰졌다. 그런데
지표도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것이 시장이 가장 컸던 호재의 역할을 해줬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국내 시장을 보시면은 코스피 별다른 움직임 없었고요. 코스닥도 특별한 움직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2,200억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막판으로 가면서 선물 쪽에서 들어왔던 물량들이 오히려 또 마지막에 좀 줄어졌던 상황에서 많이 들어온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600억 정도 이상 들어오다가 막판에는 또 매수 물량들이 좀 줄여졌다라는 것 정도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코스피에서는 따박따박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는 이제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해준 외국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지금 매도가 나가고 있는 것은 기관입니다. 자, 기관이 또 투신해서 1,500억이 나갔습니다.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에서도 매도가 나갔는데요. 금융투자가 매도가 안 나갔기 때문에 기관에서 나갔던 물량 2천억 정도였겠죠. 자, 그런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가 매도가 나가니까 기관들 매도 물량들은 3천억, 4천억까지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자, 이런 투신의 매도 물량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선 단기적으로 시장이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좀 물량을 줄여놓고 가자라는 그런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아침 시황 방송할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아무리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도가 나간다 그러면 이 흐름은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과연 매도가 언제쯤 이제 좀 멈춰줄 것인가 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매수가 조금이라도 약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시장은 좀 약해질 수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기관들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관들은 결국은 여기에서 내려오면 들어오거나 아니면 아예 돌파를 하고 난 뒤 들어올 겁니다. 지금 기관들이 생각하는 거는요, 현재 자리에선 좀 차익 물량 나오고 가자, 여기서 뭐 공격적인 흐름은 나갈 거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관들 쪽에서는 당연히 뭐 차익 물량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예 한 단계를 올려놓거나 아니면 아예 가격적인 매력이 들어왔을 때에 기관들이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고요.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 그리고 삼성전자만 좀 강세를 나타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정책 기대감 더해지면서 유럽 자금 미국과 신흥국 유입되었다라는 건데요. 자, 이것이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오히려 브렉시트가 아시아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줬다라고 나오고 있는 대목들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금들이 오히려 불확실성한 유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쪽으로 유입이 되었다라고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등에 따른 정책 공적 기대감이 있는 상황들입니다. ECB의 통화정책회의가 이제 21일 날 열리는 상황인데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과연 어떤 이제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 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코스피를 보시면요, 전고점 부분 위에 다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지금 올라가는 게요, 아슬아슬하게 올라가죠. 근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따박따박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올 거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봤을 때 아슬아슬하게 좀 줄타기 하는 것 같고 좀 흐름들이 약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지금 올라가는 것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아니고요. 아슬아슬해 보이는데 상당히 견조한 모습에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이전과 지금 자리는 많이 달라졌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자, 이런 만큼 지금 시장은요, 시장에 급격한 충격이 없는 이상 따박따박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단연 돋보였던 상황들이었고요. 그리고 뭐 전체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나쁘지 않았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견조했는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좀 약세였거든요. 자, 그래서 시총 상위주들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많이 쏠려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주들이야 뭐 코스닥 개별주들은 나름 괜찮았던 모습들이었습니다. 외국인들 중심으로 해서 순매수가 이어졌습니다만은 좀 쏠려 있었어요. 좀 편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기전자나 뭐 이런 철강 쪽에 조금 쏠려있던 매수세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삼성전자에 가장 많이 쏠려있었던 외국인들의 자금이었습니다. 뭐 초반에 차익 물량들이 좀 나왔다가 그 다음에 한번 반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난 뒤에 올라갔더니 이제 주춤해요. 좀 무리스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려왔다가 추가적으로 빠지지는 않고 올려줬다라는 건데, 어제가 중요했던 것은 종가 부분에 올려줬던 이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요 위치였습니다. 첫 번째 네모 박스를 보면 어제 내려왔던 자리, 이전에 저가 자리 때 부분까지 내려왔었어요. 사실 이 자리에서 들어주지 못했다라면은 무너질 수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들어와줬던 것이 외국인들 계속해서 들어와줬다라는 거, 선물에서 잡아줬다라는 거,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아래로는 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밑으로는 내어주지 않겠다,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건 그만큼 시장을 견조하게 받치고 있다. 하방 경직이다. 상당한 하방 경직이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따박따박 올라간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OCI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인데, 뭐 상승 예전에 가격대로 가려면 폴리실리콘 가격 어마어마하게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워낙에 떨어졌다가 이제 조금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장대 양봉을 뽑아줬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에이블 CNC 화장품 이야기해가지고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에이블 CNC 국내 사업 성장세 사실 많이 주춤했었습니다. 시장에 대한 기대가, 예전에 우리가 화장품 그러면은 미샤 더 페이스샵 등 해가지고 뭐 저가 화장품들을 상당히 많이 애용을 하고 스킨푸드 하고 뭐 지하철에 많이 입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철수를 하고 뭐 하여튼 우려감들이 많았었습니다. 지금 역시도 그렇고요. 어떻게 본다 그러면 치킨 게임이 벌어졌을 정도로 화장품에는 상당히 많은 경쟁세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주가들도 많이 떨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던 것을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코스맥스 한국콜마 등 해외 시장 공략했고, 색조 화장품이나 아니면 새로운 기능성 쪽 부분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저가형 보다가는 정말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것에 치우친 결과로 화장품 관련주들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국내 시장에서 돌파하고 또 해외 시장에서 찾아가는 상황이었다라는 점을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입니다. 25억 달러 이탈리아 뉴스가 나와서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중공업은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뭐 수주 소식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 정지가 들어가 있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사실 뭐 지금 상장 폐지 뭐 이하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뭐 쉽게 상장 폐지 시키겠습니까? 다 나라 정부 돈 들어가 있는 상황들인데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어떻게 하다가 조선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더 이야기 나오는 게요. 자꾸 나라 또 뭐 엄한 데 넣지 말고 이런 창조경제 이번에 뭐 포켓몬고 이야기 나오면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으면 좀 이런 데 지원을 하라, 여러가지 다른 데 지원을 좀 많이 해달라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스카이라이프 시골에 가면 접시 한 대씩 달려 있습니다. 저희 동네도 가면요, 저기 고향에 가면은 접시 한 대씩 달려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TV 그러면 예전에 케이블이었죠. 케이블이었는데 스카이라이프를 가지고 케이블 TV라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스카이라이프 KT 이걸 케이블 TV가 아니야. 무슨 뭐예요? IP잖아, IP.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보고 있는 TV는 케이블이 아니야. 케이블은 이번에 우리가 진짜 지역에 나오는 게 케이블이었고, IP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 연결을 통해 가지고 지금 TV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성장세가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게 뭡니까? SKB가 CJ헬로비전을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공정위에서 안 된다 해가지고 못했어요. 케이블에서는 암담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놨다고 하는 케이블은 죽거든요. 죽는데 이거를 뭔가로도 합쳐가지고 돌파구를 마련해야 됩니다. 많은 이제 회원들의 DB도 있을 거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케이블에서는 정말 다르게 좀 이런 표현을 써서는 그런데요. 진짜 곡소리가 날 정도로 여기서 돌파구 못 차는지 그냥 아예 끝납니다. 왜냐 IP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치고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타났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IPTV 같은 경우 나오면서 우리가 TV 다시 보기 하죠. 다시 보기 하면서 광고도 보죠. 맨날 여기요 보고 있고 뭐 그러잖아, 그죠? 광고료도 이제 발생된다라는 거. 자, 코스닥 지수는 보시면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좀 쉬어가면 어때요? 쉬어가면 좋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보여주잖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십시오.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죠. 자, 그러면 같은 값이면 여기서 같은 값이 뭐예요? 같은 값,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값이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간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이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봤을 때는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코스닥보단 코스피에 좀 쏠려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급에서 개인들은 매수 많이 들어왔었는데 막판에 결국은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해 줬다라는 거, 외국인 잡아줬다라는, 기관들이 지금 팔기 바빠요. 코스피며 코스닥이며 다 팔기 바쁩니다. 자, 제주반도체 중간중 기업 M&A 5조 펀드 자금을 지금 이제 다시 설립을 했다라는 소식에 제주반도체가 올라갔는데,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 과거에 작년이었죠. 사실 중국에 넘어가려고 했었는데요. 여러가지 이제 규제 때문에 걸려가지고 그게 틀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슈가 다 받으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었고요. 자, 에이스투 소프트, 카발 온라인, 이게 중국 관련인데 이게 안 된다 그랬었어요. 그래 다시 어제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던 상황들이었고, 시그널엔터, 화이자 싱그룹 이것도 똑같습니다. 유상증자인데요. 계속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2달 동안 딜레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G스마트 글로벌, 사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나타냈었는데, 어제도 한 7%, 8%대 이상의 강세를 보여줬었습니다. G스마트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도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있었어요. 지금 보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올라와서도 정말 상당한 급락세도 보여주기도 했었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예림당 금은방 아닙니다. 교과부 2018년부터 디지털 교과서 이야기 나왔었고, AR 관련해 이야기 나오면서 어제 예림당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예림당 한 2개 정도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교과서도 있겠고요. 그리고 저가 항공 관련해서도 함께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제 해외 시장 다우지수 보합권 나스닥 0.5% 상승을 했었던 상황이었고요. 부동산 지표 부진해도 M&A 호재입니다. 이거는 ARM이죠. 영국 반도체 설계 업체입니다. 소프트뱅크 손정리에 복귀하고 난 뒤에 또 작품이었는데요. 주당 17파운드 36조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인수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얘네들은 이제 휴대폰 들어가는 반도체의 거의 90% 이상 차지합니다. 자, 우리나라 이거 지금 따라가야 돼요. 쉽게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불이 지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들도 나름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유가는 지금 쉽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가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냐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까? 시장이 왜 올라가고 어떤 것을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느냐,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되겠고요.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었다. 이건 확실한 내용입니다. 미국 시장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호실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미국 시장을 따라잡기 위해서, 미국 시장을 따라가기 위해서, 즉 커플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과 같은 호실적이 나와야 되겠고요. 투심은 살아있으나 강한 심리의 매물입니다. 투자 심리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한 심리적인 매물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 당연한 겁니다. 자, 빠른 결과 받아가는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매매 전략 내세우시면 되겠습니다.